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오늘은 또 어떤 분을 초대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출산을 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없고 최근에는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아이와의 소통 문제 이런 걸로 나는 항상 부족한 엄마야라는 생각을 갖고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초대석에 한국 워킹맘 연구소의 이수연 소장님과 함께 일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이 하는 고민들 해결책 오늘 뭐 상담하듯이 조목조목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한국 워킹맘 연구소 어떤 곳이죠? 네, 일단은 기관명 그대로 처음 시작은 우리 이제 워킹맘들이 일하면서도 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이제 돕고자 시작한 곳이고요. 예. 이제 워킹맘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워킹 데디들이 나도 교육도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한 10년 전부터는 우리 워킹맘, 워킹 데이디까지 다 포함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또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킹맘에서 넘어서서 10년 전부터 워킹 데디까지를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소장님도 일하는 엄마시니까 이걸 그럼요. 시작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워킹맘으로서의 고충 어떤 걸 겪으셨어요? 처음 연구소 여시기 전에. 네. 그 전에 저도 이제 사업을 제가 27살 때부터 창업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특히 더 시간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이제 맡겼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아이를 볼 수도 없고. 근데 누구 하나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도 뭐 힘드시고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 보고 싶고. 그 저는 저대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감히 또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경력 단절맘이 된 시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계속 일을 했던 분들은 사실 워킹맘 DNA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높은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아이를 데리고 오면 한 2달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물고 빨고 이렇게 잘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두려움, 막 짜증, 일은 계속할 수 있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크니까 그게 이제 불안함과 이제 화 이걸로 이제 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너무 바쁜 시기고 어른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아이랑 계속 이제 뭐 옹알이만 하고. 그러니까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순간 이 짜증과 화가 아이한테 쫙 폭발하면서 내가 죽던가 아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주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 막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때가 2008년도였는데 없어서 사실 제가 창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죠. 네, 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왜 없지?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면서 내가 나를 고용을 하겠다. 왜 아무도 저를 고용해주지 않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연구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일하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까? 좀 궁금하네요. 내용들이. 네, 일단은 자녀 연령대별로 고민들이 달라요? 조금 이제 나눠지는데요. 일단 이제 영유아 시기는 아무래도 이 아이를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애착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애가 잘못되지 않을까. 네, 정서적으로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가장 크시고요. 이제 아이가 이제 좀 더 컸어요. 네, 이제 7세부터 학교 이제 준비하는 7세부터 초등 시기에는요. 아무래도 학습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래서 이 아이 공부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느 정도 서포트해 줄 수 있을까? 학원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제 고민은 좀 다르지만 기본 이제 기저에는 그래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계속 할까요 말까요가 가장 큰 질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 패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신다는 거. 맞아요. 그게 제가 처음 창업했던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2020몇 년에도 네, 마찬가지다. 네, 네. 이거는 저 때도 했던 고민인데요. 맞습니다. 저는 똑같이. 90년대 후반에 아이를 키웠는데 네. 그때도 저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침에 아이를 떼고 맞아요. 오는 과정이 네. 너무 힘들어서 무슨 대단하게 돈을 많이 버는 맞습니다.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남편이 분유값을 네가 지금 벌고 있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네, 분유값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럼요. 라고 네. 얘기해서 제가 그만두질 못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도 다 크고 네. 나도 성장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돌아봤을 때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든 견뎠어야 되는 거죠. 네,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워킹맘들은 또 그러면서 맞아요.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력이 단절되면 사회가 워낙 냉정한 곳이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저도 많이 들 거고 처음에는 할까 말까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은 하시지만 그 안엔 경력 단절의 공포도 있을 거고 사실 결혼을 해서 아이만 없이 사시면은 이게 부부가 평등하시더라고요. 보면 맞습니다. 요즘에는. 네. 근데 아이가 딱 생기는 순간에 누군가가 한쪽으로 좀 일이 쏠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이가 한 사람을 유난히 좀 찾는 경향도 있고 네. 분담 이게 또 안 되고 쉽지 않죠. 예, 네. 여러 가지 이 가정 안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제일 많이 상담받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 가사 분담, 육아 분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아빠들 교육과 상담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아빠들한테 왜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지 않으세요라고 여쭤보면 공통적으로 왜 세 가지 그런 이유를 대시거든요. 그건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방법을 모르겠다. 방법을 네. 모른다. 사실 이게 여자 남자 뇌는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뇌 차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자기야 뭐 쓰레기통 비워줘 하면 이제 비우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 비닐봉지에 씌워줘. 그렇죠. 여기까지죠. 싹 씻고.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남자들은 자기가 쓰레기통 비워줘 그럼 비우기만 하거든요. 자기가 세탁기 다 됐어 하면 다 됐어지 이걸 널어? 이런 생각까지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내가 말했는데 안 했어? 또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죠. 서로. 네. 그래서 남자의 뇌는 퀘스천이 들면 일단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자기야 세탁기 다 됐으니 뭐 건조기에 넣어줘. 자기야 행주 빨아서 널어줘. 자기야 쓰레기통 비우고 새 비닐봉지 씌워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법을 몰라서 나는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해도 욕먹는다. 해도 욕먹는다. 나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기껏 해놨더니 뭐 이게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인정받지 원래 이제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어차피 하나 안 하나 욕먹는 거 똑같으니 안 하겠다. 이런 남자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지시하고 명령하는 아내 말투가 기분 나빠서 재활용 버리라고 했잖아. 음식물 버리라고 막 이제 이런 말투가 너무 기분 나빠서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자분들은 너무 이제 황당해하면서 아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안 하니까 네. 지금 그런 거 맞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처음부터 네. 뭐 권유를 한다던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 난 하려고 했다. 근데 너의 말투가 기분 나빠서 하지 않겠다. 이거 약간 변명 아닌가? 근데 또 사실 조금 왜 우리 워킹맘들 억울함이 늘 있잖아요. 네.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내가 더 많이 한 건데 억울함이 있어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예쁘게 자기야 나 이거 음식물 좀 버리고 올래? 뭐 이렇게가 사실 잘 안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빨리 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이거 버리라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가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모른다면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해줘라라고 얘기하셨고 해도 욕 먹는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칭찬이죠. 사실 남자들의 인정의 욕구는 칭찬입니다. 어머 설거지가 예술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또 과한 또 칭찬은 오히려 뭐야 나 지금 날 놀리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수고했어 애썼어 뭐 당신 덕분에 내가 좀 편해졌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장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수고했어 애썼어. 수고했어 애썼어. 그 말을 엄청 듣고 싶어 하는데 이제 너무 당연한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말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권유라든가 권유형으로. 네, 또 남자의 뇌의 성격에 맞춰서 자기야 뭐 설거지할래 아니면 청소기 돌릴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A 할래, B 할래 이건 아들한테도 굉장히 하시면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퀘스천이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왜냐하면 또 한 가지를 하라고 하면 너무 압박을 느끼고 싫어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선택을 하나 더 줘라. 네. 청소할래 밥할래 뭐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그 안에서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밥 할게. 그럴까 봐 사실은 그런 선택을 안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법을 얘기해 주시니까 정말 오랜 세월 저도 같이 맞벌이를 했지만 참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사실은 이 맞벌이들이 또 고민하는 게 좀 자기가 못 돌봐서 그런지 좀 늦은 애들이 좀 있어요. 네네. 또 아픈 애들도 꽤 있고요. 네. 특히 뭐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보면은 유난히 우리 아이가 더 걸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더 느끼시는 거고 앞서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이 계속 이제 맞습니다. 또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십니까? 사실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워킹맘들이 제일 힘든 게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아픈 아이를 놔두고 출근하는 나에 대한 이제 죄책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안 아픈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아이들은 내가 뭐 엄마표 밥을 못 해줘서 아니면 아이 옆에 있지 않아서 아픈 게 아니라 크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번은 그냥 아파요. 아이들은 또 아프면 네네 확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려고 이제 아픈 거기 때문에 너가 일을 해서 아픈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사실 그 에너지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아이한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미안해 막 죄책감 느끼고 어떡하지. 사실 그런 마음과 에너지가 아이한테는 이게 에너지가 컬러가 있는데 뭐 검은색 아니면 쥐색 이런 컬러가 쌓여서 사실 아이가 계속 또 아프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크려고 그래. 너 좋아질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엄마가 미안해 이러면서 출근하신 게 아니라 크려고 그래. 지금 이제 네가 나쁜 병균이 들어왔는데 지금 싸우고 있어서 열이 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지? 이따 하이파이브 이러면서 엄마가 이제 출근하면 오히려 아이도 이겨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미안해 하면 아이는 계속 아플 가능성도 크고 또 보상을 바라게 된다. 보상을 바라게 된다. 네. 그래서 나 뭐 좀 해줘 엄마 뭐 이런 거요. 나 뭐 해줘. 뭐 나 TV 볼래. 뭐 나 마이쮸 사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요구를 거기에 넣는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당당할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 된다. 네.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정말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 항상 죄책감으로 대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맞아요. 참다. 아니 너무 엄마를 만만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네요. 자,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앞서 이제 영유아 때는 그렇게 누구 손에 맡겨야 되냐 또 육아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더 크다면 학교를 가면 이제 어떻게 교육할 거냐 갖고 또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학업을 위한 뭐 정보 공유 이런 거 엄마가 안 되잖아요. 맞벌이 엄마들은. 쉽진 않죠. 네, 그러다 보면 남편이 다른 엄마들은 다 애들을 뭐 잘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뭐 이런 육아의 갈등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런 모임 같은 데는. 저도 뭐 따로 놀았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일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정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요즘에는 그 정보 싸움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경력 단절맘 엄마들 커뮤니티도 있고 제 워킹맘 커뮤니티도 있는데 왜 그런 되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들이 끼워주지 않을 거야. 뭐 밀어낼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해보니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워킹맘 없고 영원한 전업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워킹맘도 당장 그만두면 전업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전업맘이었다가 또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3, 4학년 되면 엄마들이 거의 이제 재취업을 하기 때문에 또 워킹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필요라는 게 굉장히 있어서 오히려 잘 지내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너무 단정이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한두 명 정도 좀 우리 아이가 친하게 지내는 아이의 엄마한테 먼저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단 가까이 지내시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요.
뭐 내가 원하는 정보 뭐 얻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 전업주부의 이 커뮤니티는 내가 도저히 못 끼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워킹맘들끼리 이 커뮤니티를 만드셔도 돼요. 사실 나같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워킹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이 반에서도. 그럼 이제 그런 엄마들하고 우리 같이 차 한잔 마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끼는 것 좋지만 끼지 못하면 만들어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사실은 지금 조혜숙님께서 아이를 뭐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엄마 아빠가 아이의 마음도 좀 위로해 다독여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을 해주시면서 맞습니다. 육아맘, 워킹맘 이런 걸 가릴 필요 없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할 경우 앞서 이제 조부모의 손을 많이 빌리잖아요. 많이들 할머니들이 또 항원 육아를 하게 되는데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세대마다 다 달라서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 예전에는 뭐 잘 먹이고 이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부탁하는 입장이라 사실은 뭐 말을 꺼내기도 좀 어렵고 저도 뭐 어떤 걸 뭐 요구하거나 이러기는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조부모 육아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실제 손주들을 보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 위한 이제 교육이나 상담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내가 직접 키우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부부 그리고 할머니, 아이를 보시는 할머니와 함께 명확한 육아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 뭐 예를 들면 거죠? 밥을 먹을 때 TV 보는 건 안 돼. 근데 이거를 할머니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도 안 되고 아빠도 안 되고 할머니도 안 돼. 다 안 돼야지 누구는 또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오히려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거는 안 돼라는 그 원칙이 명확한 그 육아 원칙이 한 서너 가지 너무 많아도 아이를 자꾸 제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서너 가지 정도 서로 합을 보셔서 육아 원칙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나머지는 다 이제 위임하시는 거. 사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 말씀하셨지만 간섭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 위임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사실 우리도 주말에 아이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워킹맘들이 사실 월요병이 없는 게 주말에 아이 보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출근하고 싶어서 월요병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봐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한 마음 좀 표현하시는 거. 더불어서 이렇게 아이를 맡기다 보면 나도 평일에는 나도 일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주말까지 내 아이 좀 봐주세요. 저 잠깐 뭐 영화 보고 올게.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거리두기는 필요하시다. 내가 쉼이 필요하듯 아이를 봐주시는 우리 부모님도 쉼이 당연히 필요하다. 좀 쉬셔야 되죠. 네. 근데 그게 조금 무너지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말에는 좀 쉬실 수 있는 시간 드린다는 거, 뭐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좀 하실 수 있게 좀 돕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충분한 보상. 그 충분한 보상은 어떤 정도가 충분한 보상입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가정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그거는 좀 협의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상 안에 기본적으로 월급 외에 아이 간식 먹이고 그냥 이렇게 생활비로 쓰는 비용까지 이제 포함을 시키느냐, 별도로 또 카드를 드리느냐, 뭐 여행은 몇 회를 뭐 해드려야 되냐, 이게 집집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할머니들이 뭐 요구하시는 뭐 이런 또 조건을 다시는 집들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뭐 얼마가 적당하다, 이거는 굉장히 뭐 이렇게 짓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 할머니와 좀 상의를 하셔라. 그러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반드시 드리되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렇게 계좌이체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돈 찾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간단하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메시지 하나 이렇게 해서 주시면 할머니들이 그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하시대요. 그 말씀 실제 하셨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인 할머니와 그 부부가 육아 원칙 안 된다는 원칙들을 몇 가지 정하는 거는 아이 교육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할머니와의 이 부모와의 또 관계도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또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또 육아를 해야 된다는 거, 엄마도 사실은 조금의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서로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그 나이 때는 참 힘들잖아요. 네, 쉽지 않은데요. 제가 워킹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저만의 시간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나만의 시간은 내가 악착같이 챙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거든요. 근데 또 내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 배우자도 나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주말에 좀 잠을 자야겠어.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좀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줘. 대신에 뭐 토요일 오후는 당신만의 시간을 줄게.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하신 다음에 그 시간을 루틴 있게 활용을 하시는 건데요. 참고로 이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이제 7개월 때부터 두 아이들 어린이집 맡겨서 키웠거든요. 네.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 근데 제가 나만의 시간을 확보했던 거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는 이제 마사지, 얼굴 마사지 받는 게 저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루틴이었어요. 그건 제가 뭐 얼굴 이뻐지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잠자러 갔어요. 왜 아이들 어릴 때 잠잘 좀 시간이 피곤하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짜증과 화가 다 아이한테 가더라고요. 우린 또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감정이 너무 싫어서 제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남편한테 맡기고 마사지를 받으러 갔더니 놀랍게도 그 시간에 루틴을 가지고 했더니 어느 순간 저만의 시간을 남편이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잖아 빨리 가. 근데 또 이게 또 반복이 되니 어느 순간 아이들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지금 마사지 갈 시간 아니야? 엄마 늦었어 이것만 하고 아니야 엄마 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루틴을 안 정하면 그 시간을 또 다르게 서로 쓰려고 계획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은 내가 악착같이 챙기고 나만이 시간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목록을 미리 작성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루틴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시다 보면 일관성 있게. 네, 내가 나만의 시간을 지키면 또 배우자가 지켜주고 어느 순간에는 아이들이 나만의 시간을 지켜준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숨구멍이 생겨요. 맞아요. 그런 숨구멍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왜 엄마들 월차나 반차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쓰시잖아요. 좀 정기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반차 정도는 오직 나를 위해서 좀 쓰시라. 그래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신다면 조금은 좀 지친 마음을 좀 위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월차 반차 항상 아이들 아플 때 급하게 네, 막 맞아요.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거. 네. 네. 근데 지금 정창규님께서 이런 아버지 참 부럽습니다.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신대요. 너무 네, 훌륭하시죠. 아내가 좀 혼자 좀 쉬라고. 근데 사실 그게 더 편하다고. 네. 네. 서로가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거리를 그럼요. 가져보는 네. 것도 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과로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봐야 되고 뭐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육체적 피로감이 결국은 앞서 뭐 화를 내게 된다라는 표현 앞에서 해주셨는데 네. 그런 것처럼 말투가 차가워진다든지 짜증이 좀 섞여 있다든지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걸 좀 잘 조절해야 또 관계라는 게 서로 좋아질 텐데.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순간 아닐까요? 네. 같이 있으면서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활짝 웃을 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가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 늘 육아서에 있지만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까지는 내려오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정이 차가워진다거나 아이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음이 지치고 힘든 거. 그렇죠. 나만의 숨구멍이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체력이 안 되면 사실 그게 다 짜증과 화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력이 참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좋은 부모의 조건은 뭐 체력전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내 체력을 위한 노력들 뭐 예를 들면 좀 지치면 뭐 비타민 C를 챙겨 먹는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종아리 마사지만 많이 해도 사실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런 부분들 마음을 위해서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화를 확 폭발하는 게 한 15초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15초 동안 내가 이제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좀 있는다거나 또 이제 내 마음이 건강한가 체크할 수 있는 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내 마음을 계속 좀 달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하신다면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를 고민하다가 체력은 안 되고 그래서
남들 퇴근할 때 제가 조금 늦게 퇴근을 항상 했어요. 졸다가. 미리 좀 졸고 나가면 집에 가면 좀 체력이 나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네.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왕이면 왜냐하면 아이들은 특히 엄마의 표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좀 많이 웃고 밝고 행복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이 돌보기 전에 일단 내 마음부터 그러네요. 돌보는 게 선행이 돼야지 결국 아이도 행복해진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출생과 관련된 정책들 아닙니까? 여기 네.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고 시급한 건 뭐다. 한 말씀으로 끝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처럼 일가족 양립이나 이런 정책이 잘 돼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저희가 보통 북유럽 너무 부럽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정책 뭐 제도로 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해야 되거나 뭐 이것보다는 현재 잘 만들어진 이 제도가 기업과 우리 사회가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지키도록. 그런 그런 사회적 인식 또 기업 문화의 변화 또 우리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한 변화 이런 것들이 선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가 일하면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해보자. 맞습니다. 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네요. 자, 금요 초대석 오늘은 한국워킹맘 연구소